또 갓비디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간밤새는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한때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네. 4,000조 원을 넘으면서 애플의 자리를 넘보기도 네. 했죠. 예. 미증시에서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섰다가 지금 다시 또 3위 자리로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액면 분할 이슈도 있고 기대감은 좀 여전한 것 같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SK하이닉스를 20만 원에 올라서게 한 그런 또 장본인이기도 한데 지금 이 갓비디아, 엔비디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엔비디아 우리나라 GDP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한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외국 기업이든지 한국 내에서 총 생산된 1년의 금액이 우리나라가 GDP가 2,000조 원이에요. 2배.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에서 10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 한 종목이 4,00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버는 거를 모아만 놓는 게 2,00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한 66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 2년간 이게 108달러에서부터 지금 1,200달러까지 온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2022년 10월 1일에서 10월 초에 그때 108달러였어요. 400달러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다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미 액면 분할은 했고 네, 그렇죠. 6월 6일 날 기준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6월 8일 기준으로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죠. 그렇죠. 예. 이제 6일 날 종가까지 갖고 오신 분들이 어제 7일부로 엊그저께부로 권리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8일인데 실제는 10일 날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 10분의 1로 된 네. 주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니까 예. 한 지금 따지면은 이제 다시 110달러네요. 10분의 1로 해도 2년 전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10배 넘게 이제 오른 거죠. 사실 11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좋기는 한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삼성전자도 예전에 5월 5일인가요? 어린이날 기준으로 네. 이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5,000원짜리 50대 1로.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100원짜리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8호 40 하면 지금 400만 원 조금 안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액면 분할을 50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보다 싸진 주식이 돼서 그 다음부터 하이닉스보다 탄력성을 잃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이게 이제 좋기는 한데 예. 지난 그 젠슨왕 CEO께서 예. 내년도 3월 달까지 이 60만 주 내가 처분하겠다. 액면 분할하면 이제 600만 주죠. 네. 이분이 지금 한 3%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 최대 주주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뱅가드,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허스웨이, 네.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블랙럭이라든가 이런 사모펀드들이 네. 주요 주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창업자신데도 한 3%대밖에 지분이 없어요. 예. 근데 재산이 3%밖에 안 되지만 150조 정도 됩니다. 와, 지금 스타옵션도 좀 150조. 받으시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게 600만 주, 60만 주인데 현재 가격으로는 액면 분할하면 600만 주고 처분하면 1조 원 정도 돼요. 네. 7억 달러 조금 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이 혹시 대주주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약간 좀 우려감들이 시장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약간 영향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좀 이해도 가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제가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번 자료를 뽑아본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건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오늘 새벽 거는 아니고 전날 거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죠.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2등. 애플은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에 약간 올라서 3조 달러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3등인데 애플과 엔비디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3조 달러 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중국 외환 보유고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네. 중국이 3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3조 달러고 예. 일본이 한 1조 달러 돼요. 네. 한국이 한 3,600억 달러에서 3,800억 달러, 전 세계 5위인데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도 중국만큼이 안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애플도 한 2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뭐 5천억 달러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혼자 3조 달러였으니까 만약에 중국이 채권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중국이 3조 달러라는 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워낙 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만약에 정리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회사 중에 하나만 청산해도 중국이 다 던지는 채권을 다 받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굉장한 어떤 이 사이즈라든가 규모에 있어서 이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좋다, 실적이 좋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3조 원이라는 이런 돈들이 쏠릴 때까지 네.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블랙홀이 빨아들이듯이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네. 그것이 거대하게 지금 돈을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 안에서 지금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3조 달러가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얘들도 성장하긴 했지만 올라온 거는 50% 올랐어요. 못 오른 게 아니에요. 지난 1년간. 그런데 왜 엔비디아 쪽으로 돈이 몰릴까?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서 돈이 떨어지는데 엔비디아로 계속 몰리고 그러면 어제 하이닉스가 7%가 또 급등 나왔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종목군들 또 떨어지던 종목들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자꾸 돈들이 다시 떨어졌다 다시 붙고 떨어졌다 다시 붙고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나는 돈을 어디에서 움직여야 될 건가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잠깐 국내 증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세미컨덕터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섹터를 보시면은 반도체지만 이제 장비하고 소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내에서 반도체 업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세미컨덕터 내에 이퀴먼트라든가 이제 머티리얼즈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순수 반도체예요. 장비 소재를 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 큰 게 대만의 TSMC입니다. 대만의 TSMC인데 그러니까 대만에 있지만은 미국에도 ADR, 아메리칸 DR이라고 해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8,400억 달러. 여기다 환율 한 1,350원 정도 곱해주면 되니까 1,000조 원이 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450조 원에서 500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TSMC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포지션 이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HBM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큰 게 브로드컴인데 엔비디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6,400억이니까 몇 배 차이, 4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쭉 지금 국내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고받고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40억 달러예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근데 여기 보시면 퍼가 없습니다. 퍼가 없다는 얘기는 현재 가격은 있는데 현재 가격이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몇 배가 거래되느냐.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작년에 없었다는 얘기죠. 2023년도에. 적자였다는 거죠. 하닉스처럼. 그래서 퍼를 측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40억 달러니까 한 170조 원 정도에서 165조 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하이닉스가 현재 140조에서 150조 원 왔다 갔다 하죠. 하이닉스의 점유율이나 HBM 성장성을 봤을 때는 현재 아직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30% 정도는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강세장이라면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약세장이라고 본다면은 좀 우려감이 있는데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저께 7% 오른 부분들이 월요일 날 약간 좀 1, 2%는 시가의 조정을 받고 출발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은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도 올랐지만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움직인 종목이 이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님의 고향인 ASML 이 노광 공정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약간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논쟁도 있는데
엔비디아만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경쟁적으로 ASLM이라 이 장비를 갖다가 다른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실제 파운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삼성과 그리고 하이닉스, 그다음 TSMC, 인텔도 공장을 또 갖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여기 보시면 이 노란 불빛 있죠? 요게 이제 ASLM의 EUV 장비라는 건데요. 이게 한 대당 가격이 2,500억 정도에서 적게는 2,000억 정도 합니다. 요 회사만 만들어요, 이거를. 물론 이제 코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도 일본 같은 경우도 만드는데 그런 경우는 이 판매용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 연구용 정도로 1년에 한 대 정도. 근데 이 회사는 지금 1년에 한 많게는 한 100대, 적게는 80대 정도인데 1년에 생산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이라는 이 장비 이건데 이걸 가지고 빛을 노란 빛을 쏴가지고 반도체 회로도를 그리는 겁니다. 빛을 추가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금속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금속이 도포되어 있고 그 금속에 한마디로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반도체 회로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한 온도가 120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건데 그때 여기에 먼지 같은 거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빛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빛나는 이때 그것을 커버해주는 요게 이제 포토마스크 이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한 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국산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한 장에 한 2억 정도에서 싼 거 같은 경우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도 올랐지만 이런 반도체 장비나 소재들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체에서 또 신고가를 돌파한 ASML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유럽 증시에서 LVMH를 제치고 네. 시총 2위 자리에 등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이런 ASML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시총 2위 자리를 넘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뭐 고공행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그 엔비디아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그 반도체에서 삼성의 HBM 탑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삼성전자도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금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이끌어가 줬었거든요. 삼성전자의 HBM 탑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용어부터 얘기하면 HBM 반도체인데 HBM 반도체 이제 6단까지 쌓아 올린 거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 DDR 반도체를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6단 이상 쌓아온 거가 HBM 버전 3. 네. 그다음에 그래서 6세대라고 버전 3세대. 3세대예요? 우리가 HBM 3니까 이게 HBM 반도체 3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거는 1세대, 2세대, 버전 1, 2. 이거는 다른 회사도 만들어요. 6단 이상 쌓아 올린 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불량률 없이 만드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거를 지금 계속 실패한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안 되니까 이제 12단이나 8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HBM3 정확하는 2자입니다. 익스트라 확장했다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엔비디아에 보낸 거예요. 젠슨 왕이 이제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죠. 이거 삼성전자가 실패한 적은 없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적으로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실패했다 하면 아니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젠슨 왕이 같이 한 얘기가 있죠. 이번 연도까지 하이닉스 HBM 버전 3, HBM3는 광대역 메모리는 완판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도는 지금 오늘이 6월 지금 며칠입니까? 6월 8일입니다. 예, 6월 8일인데 아직 6개월이나 7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완판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대량 생산 이번 연도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 그렇죠. 아니 이번 연도 완판이니까 이번 연도 안에는 불가능하다. 아직은 없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HBM 반도체라는 이렇게 위층을 아파트를 쌓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쭉 쌓을 때 이게 종이보다 더 얇아요. 어.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걸 쌓아놓고 그 중간에다가 본즈도 넣고 전기도 통하게 하는데 쌓아놓고 타일스 썼어. 네. 그런데 환경이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열도 받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에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휘어진다든가 그러니까 불량률이 나오는 거죠. 혹은 이게 녹아내린다든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젠슨 왕이 얘기한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거고 그 공법이 제가 봤을 때는 TSV 공법인데 이걸 하미 반도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번 연도는 좀 젠슨 왕 발언을 저도 수백 번은 고씹어 봤는데 아 이번 연도는 하이닉스 완판됐다는 얘기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만큼 대량 생산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으로 기술적으로 불량률이 없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다. 네. 자기네들은 H100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B100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25,000달러에서 공급이 되는데 네. 성능은 40% 상승됐어요 이게. 예. 그런데 막 주문은 쏟아져 오는데 HBM이 있어야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내년도에도 하이닉스가 거의 완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어쩌면 삼성전자는 내년도에도 어려울 수 있다.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전에는 이거를 지지를 하기 위해서 옆에 본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와인딩이라 해가지고 그 와인딩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거 구멍을 뚫어서 천공을 한다. 그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삼성전자 정말 좋아하고 누구보다 HBM 삼성전자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을 뺏긴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맥주 뭐 드세요? 아, 저는 카스 좋아합니다만. 카스? 네. 카스가 오비 맥주인가요? 네? 하이트 맥주인가? 하이트 맥주는 아니죠. 아, 예. 네, 제가 또 예. 제품명을 오픈해 버리네요.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 원래 맥주는 오비 라거 맥주, 슈퍼드라이 네.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1992년도에서 94년도에 네. 처음으로 하이트 맥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도까지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한동안 안 움직이다가 예. 2000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트 맥주, 진로 하이트 맥주라 이름 바꿨지만 네. 점유율이 안 바뀌어요. 그다음 어. 소주도 마찬가지고 네.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도 오뚜기 진라면이 신라면을 한번 자꾸 이겼다가 뺐었다가 이겼다 뺐었다 하죠. 근데 이게 한번 바뀌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점유율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자동차도 SUV는 기아 자동차잖아요. 보통. 네. 예, SUV는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점유율이라는 것이 딱 바뀌고 나면 1등에 올라서면 좀처럼 바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HBM 반도체를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반도체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이겼어요. 네. 이 부분에서.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잘못하면은 하이닉스, 삼성이 이걸 뒤집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삼성에서 인텔의 향기가 난다. 삼성에서 인텔의 향기가 난다. 예. 인텔의 주가가 지난 20년간 반토막 났죠. 그렇죠. 시장에서 완전히 한때 소외됐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지금의 엔비디아였죠. 당시에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엔비디아예요. 네. 위치가. 그런데 인텔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냄새가 나는 거죠. 완전히 저 바닥에 있던 주식이었는데 뭐 브로드컴이나 인텔의 뭐 10분의 1도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인텔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졌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7등이에요. 네. 인텔은 순위에도 아까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시작됐다. 그래서 삼성은 네. 어쩌면 창립 이후에 이건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대 위기다. 그 부분이 종목들도 좀 갈리게 만드는데 그렇지만 개별 종목군들은 좀 원익 쿼츠라든가 원익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건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급해야 뭔가를 하죠. 긴박해야. 삼성의 지금 그거는 절박함이 시장에 좀 묻어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기업 같은 경우도 항상 1등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죠. 뭐 흥망성쇠가 있기도 하고요. 또 주식시장은 항상 산업군을 또 선행한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그 시가총액 자료를 보면 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은 없더라고요. 한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에는 네. 이제 우리나라도 ADL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만 했어요. 한국도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됐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500조 원이니까 네. 여기에 만약에 순위에 집어든다면은 네, 들어갈 수가 충분히 있나요? 그럼요. 시가총액 3,000조 원이니까. 근데 하지만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약간은 뒤처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좀 기업이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의 돈들이 네. 저희들도 지금 이제 더듬이처럼 이렇게 해놨다가 돈이 어디로 가나 그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휴렛 패커드가 요즘 폭등했어요. 네. 휴렛 패커드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이것만 보겠습니다. 휴렛 패커드예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휴렛 패커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50% 폭등 나오고 이거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급등 누웠다가 다시 또 급등.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 및 그리고 개인용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쪽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거는 어제 엔비디아는 빠지면 애플은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연중 고점 나왔습니다. 신고점은 아직은 아니지만 온 디바이스 쪽으로 돈들이 좀 준비하고 있다. 개인용 PC라든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개인용 PC, 인공지능의 개인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하나 뭘 얹어 보느냐. 그럼 국내에는 비슷한 종목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온 디바이스가 만약 움직이면 인공지능이 개인화되는 시대를 지금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미국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러면 국내에서는 당연히 LG전자, LG이노텍, 뭐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군들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온디바스 쪽이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AI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공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한데 또 지금 어제 기사를 제가 본 게 TSMC와도 최근 만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AI 경쟁력 강화에 공들이는 모습인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의견을 보이고 계실까요? 네, 이 부분은 한번 뭐 굉장히 명쾌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네. 제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 SK 그룹이 최근에 이게 이제 그 이혼 문제 그래가면서 분쟁이 있죠. 예, 그래가면서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죠. 예, 판결이 나온 거가 네. 그래서 최근 SK 자체 그 지주사의 주가는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1심 법원에서는 60대 40으로 2천억 정도를 배상해라. 네. 이제 규칙 사유가 회장님한테 있으니까 사모님한테 배상하라는데 2심에서는 65대 35로 그러니까 2대 1로 재산 분할을 해라.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 전체 재산이 4조 100억 원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3천억을 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태원 회장님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1조 3천억을 당장 안 주면 이게 하루에 1조 9천 1억 9천만 2억씩 세금이 이자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정리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의 SK 지분이거든요. 17.73%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분의 1을 떼서 주라는 건데 문제는 이때 만약에 이걸 주게 되면 하이닉스가 좀 위태로워집니다. SK그룹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요. 지금 150조 가까이 되고 네. 그 아래 종목군들은 별로 크지는 않아요. 하이닉스가 빼면은 안 꼽는 거죠. 안 꼽는 찐빵인데 최태원 회장님이 SK이노베이션 36%, SK텔레콤 30%, SK스퀘어 30%, SKC 40%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SK 스퀘어가 20%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예요. 원래 이게 SK텔레콤으로 같은 회사였는데 회사가 둘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도 이혼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 쪽은 과거에 한국이동통신으로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SK 준 거니까. 네. 그래서 그쪽 지분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분산을 한 건데 두 개를 나눈 다음에 그래서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 20%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분을 SK 그룹 주식을 노소영님께 주게 되면 지위가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공격이 되거든요. 심지어 최태원 회장님은 20년 전에 그 소버린 사태라고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 사모펀드가 SK 그룹을 사실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악몽도 있고. 그래서 SK 스퀘어가 아마 최태원 회장님의 이런 최근 SK 그룹의 문제를 보면 SK 지주사도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20% 지분을 갖고 있는 SK 스퀘어가 중간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SK 스퀘어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앞으로 이제 종목에 있어서 고래 싸움에서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